부서로 정근이 승인되었으니 즉시 출근하라는 편지를 받은 남자 에반 레그그라브, 이 게임의 주인공입니다. 출근 전날 조니 햄리츠라는 남자가 에반을 마중 나왔고 그는 8년 4개월 경력 동안 신입을 마중 나온 건 처음이라며 에반에게 실세냐고 묻습니다. 하지만 아는 바가 없었던 에반은 아니라고 하며 본인의 이름을 소개합니다. 에반 레그그라브 이름을 들은 햄리츠는 깜짝 놀라며 에반 아버지를 언급합니다. 이틀 전 에반 아버지가 부처 건물 꼭대기층에서 떨어져서 즉사하였으며 에반 아버지는 부처에서 높은 직책이었음을 알려줍니다. 궁금한 건 많았지만 첫날 지각할 순 없었기에 일단 햄리츠와 출근하기로 합니다. 부서 앞에는 현명한 지도자 동상이 있고 부서에는 보안 요원이 지키고 있으며 검문소를 통과해야 출근이 가능했습니다. 실전파 햄리츠는 일단 일부터 해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업무를 하게 되면 돈뿐만 아니라 평판을 얻게 되는데 이곳에서는 평판이 곧 영향력이기 때문에 돈보다 더 귀중한 역할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일단 자리에 앉아 설명을 읽으면서 업무 처리를 해봅니다. 민원인들의 민원 유형을 파악하고 담당 부서와 근무 날짜에 맞게 사무실을 선택하면 됩니다. 실패. 하나라도 틀리면 돈 안 줍니다. 어쨌든 나머지 민원도 처리하고 할당량을 채운 뒤 햄리츠에게 갑니다. 햄리츠는 이제 스스로 업무를 해내고 동료들과 적응하며 평판을 쌓으면 된다고 합니다. 이게 인수인계? 오늘 일한 서류를 제출하러 왔는데 마그다는 개까칠하게 대답합니다. 출근 첫날부터 탈주각. 일단 첫날이니까 열심히 일하는 척하며 민원인들의 민원을 해결해줍니다. 그리고 위대한 지도자의 형상에 헛차! 4시간만 일하고 퇴근하는 꼴직장. 퇴근 후 햄리츠와 광장에서 만났습니다. 에반의 아버지는 제6부의 수장이며 비밀 프로젝트 헤임달의 리더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10년간 만나지 못한 아들을 위해 편지를 남겼다고 하고 편지는 내일 햄리츠가 가져다 주겠다고 합니다. 감샤 집으로 숑. 퇴근하자 누군가 집에 왔습니다. 그는 에반에게 반갑게 인사하며 부친의 오랜 친구라고 합니다. 아주 의심스럽지만 모친, 부친의 장례식도 간 친한 사이이며 에반을 부서에 꽂아준 사람이라고 합니다. 아버지의 죽음에 대해 묻자 자세히 아는 것은 없으며
층별 관리자와 관련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에반은 제임스를 도와 아버지의 죽음에 대해 알아내기로 했습니다. 그러기 위해 부서에서 근무하며 비밀을 파헤치기로 합니다. 퇴근 후 책을 읽어 해킹 기술을 습득하고 꿀잠! 다음날 출근하자 보안 요원과 직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지도자는 조국에 대해 어쩌고 저쩌고 연설하더니 햄리츠를 처형합니다. 엥? 부서에 유일하게 아는 사람인 마그다에게 뛰어갑니다. 그녀는 햄리츠가 죽어서 업무량이 늘어났다며 냉정하게 대답합니다. 에바는 햄리츠의 물건을 확인하다 편지를 발견합니다. 아버지가 에반에게 남긴 편지였습니다. 편지에는 그동안 소원한 관계에 대해 써있고 모든 비밀을 부서 곳곳에 숨겨뒀으며 최후의 올바른 결정을 내리기 바라며 사랑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에반은 아버지의 죽음을 파헤치기 위해 부서 꼭대기층까지 승진해야 했습니다. 승진 프로그램에 등록하고 동료 3명을 하차시키면 승진할 수 있었습니다. 우선 동료들과 만나보기로 합니다. 에반을 반겨주는 엠마 헤이저. Uudagin kakaturunon. Kirim sine för dem fan. Uude boleh agak dunun. En gång med så. Reva kare ketinoko. Termete så. Napadak dokatan na. Lika kjart för basa. 싸가지 쌈쌈 먹은 마르코 르그란드. Termete så min lök. Men vi så gärna kick. En för honom med kinne halen. Och bara. En honom med så mer. 그는 햄리츠가 남긴 생체 금고를 보관 중이었는데 피터동을 괴롭히는데 동참하면 주겠다고 합니다. 일단은 수락합니다. 나머지 한 명을 만나러 가기 전 자리가 비어 있는 걸 확인하고 염탐해봅니다. 그곳은 피터동 자리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자리에는 엠마를 짝사랑하는 내용, 마르코가 괴롭혔던 내용 등이 있었습니다. 피터동과 인사하고 엠마를 짝사랑하냐고 물어보자 맞다고는 하지만 자신감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마르코가 피터동을 괴롭히기 때문에 그에 대해 악감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일단 피터동과 친하게 지내기 위해 그의 짝사랑을 도와주기로 합니다. Reva mamma märkte. Reva kare ketinoko. 엠마에게 좋아하는 꽃을 물어보고 피터동에게 전해줍니다. 연애 사업 도와주고 일 안 하고 퇴근. 집에 오자 아버지 친구 제임스에게서 전화가 옵니다. 그는 햄리츠의 죽음을 언급하며 직속상관 퍼거슨을 파헤치고 진급하며 아버지와 햄리츠의 죽음에 대해 알아내자고 합니다.
다음날 출근하자마자 직속상관 퍼거슨이 에반을 찾습니다. 부르자마자 바로 왔지만 에반을 구박하는 퍼거슨. 그는 에반에게 심부름을 시키며 부려먹습니다. 일단 비위 맞춰주기로 하고 부서로 갑니다. 일하기 싫어서 동료들 자리 뒤지깅. 마르코의 이메일에는 아버지가 불성실한 마르코에게는 돈을 주지 않겠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언급하자 마르코는 아버지가 돈을 주기만 하면 부처를 떠날 것이라며 짜증냅니다. 퍼거슨의 심부름도 겸사겸사하고 보고하자 이제는 돈을 내라며 성화입니다. 일단은 도망칩니다. 너무 일 안 하나 싶어서 설렁설렁 일도 하고 퇴근. 매일매일 내야 할 청구서가 한가득입니다. 일하면 50원씩 주는데 언제 돈을 모읍니까? 흑흑. 다음 날도 일 안 하고 부서를 뒤지다가 서류를 발견하고 마그다에게 전해줍니다. 마그다는 서류 처리를 위해 자리를 비우고 즉시 컴퓨터 뒤지기. 컴퓨터에는 그녀의 딸이 죽었으며 고아원을 후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에 대해 마그다에게 묻자 장애를 가진 아이들을 처리하는 국가 정화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고아원이라고 합니다. 에반도 마그다를 돕기로 합니다. 식량을 지원해주자 인슐린이 필요하다고 하며 인슐린까지 찾아주자 마그다는 에반에게 마음이 열렸는지 딸이 죽고 손녀는 당뇨병이었는데 당뇨병 진단받은 어린이는 즉시 고아원으로 끌려갔으며 아는 건 이름뿐이고 어디 있는지도 알 수 없고 그저 자신의 후원품 일부가 손녀에게 가길 바라며 후원하고 있다고 합니다. 마그다의 손녀딸을 찾기 위해 도와주기로 하고 일단 부서로 숑. 피터 동은 엠마에게 무사히 꽃은 줬지만 함께 있으면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에반에게 지켜보며 데이트 코칭을 해달라고 합니다. 되겠냐? 일단은 CCTV로 구경하며 코칭을 해줍니다. 이게 되네. 뽀뽀. 그리고 피터는 에반에게 엠마와 잘됐다며 신나서 얘기하고 에반이 진급 얘기를 하자 진급하면 엠마와 떨어지게 되는 게 싫다며 엠마와 피터 둘 다 승진 프로그램을 참여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그럼 남은 동료는 마르코뿐. 피터에게 마르코의 장난질을 복수하자며 꼬십니다. 피터는 그러고 싶지만 방법이 없다고 하고 에반은 마르코가 아버지의 돈 때문에 이곳에 일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잠시 후 마르코는 신나서 부서를 휘젓고 다니고 보안요원에게 끌려갑니다. 알고 보니 피터 동이 변호사 이메일을 조작해 마르코가 유산 상속을 받았다며 꾸민 것입니다. 지도자의 연설이 끝나고 마르코는 도끼로 참수형 당하게 됩니다. 동료들을 제끼고 신나는 퇴근길. 감지기가 울립니다. 동료의 물건을 훔치거나 금지 물품 소지 시 보안요원에게 적발되게 됩니다. 동료들을 다 처리하고 눈에 뵈는 거 없는 에반은 평판을 이용해서 보안요원을 처리합니다. 그리고 바로 승진할 수 있었지만 마그다의 손녀딸을 찾아주기로 합니다. 이름과 고아원 위치를 확인하고 다음날 신나게 마그다에게 달려가서 손녀딸 위치를 알려줍니다. 그러자 마그다는 이제 더는 장애 아들에게 돈을 쓸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엥? 그녀는 손녀딸은 그들과 다르며 손녀딸을 구했으니 다른 장애야 찌꺼기들은 후원할 필요가 없다는 인성나가리를 보여줍니다. 이게 뭐람? 그리고 퍼거슨에게 가자 퍼거슨은 본인을 위해 여자와 술, 음식이 있는 파티를 열라고 합니다. 감시 카메라를 설치하고 퍼거슨에게 파티를 열어줍니다. Mấy xưa gà đấy. Em còn rồi. Nó mình sẽ đi mẹ. 파티 소리가 둠칫둠칫. 감시 카메라로 퍼거슨의 횡령 증거를 얻게 되고 제임스에게 얘기하여 다음날 함께 체포하러 가기로 합니다. Để kịp cho phó bắt. 퍼거슨은 횡령이 아니고 본인 돈이라며 반항해보지만 제임스는 증거를 가지고 있다며 퍼거슨을 체포합니다. Em còn rồi mẹ sao? 그리고 에반을 칭찬해주며 승진하고 더욱 높은 곳으로 나아가라고 합니다. 승진 신청을 하고 12층으로 진급하게 된 에반. 승진 기념 개꿀 퇴근. 하지만 승진이고 나발이고 집에 오면 청구서로 한가득이기 때문에 열심히 돈을 벌어야 했습니다. 출근해도 일 안 하면 돈 안 줍니다. 다음날 12층으로 출근한 에반. 로즈 에버딘이 에반을 맞이하며 이곳에서 시민들의 민원을 해결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곳은 슈퍼게임이라는 업무 대결을 통해 지는 팀이 파쇄기로 갈갈대는 엄청난 곳이었습니다. 이제 근무 날먹을 할 수 없게 된 에반. 안 하면 진짜 죽습니다. 민원 결과를 결정하고 민원인 처분, 양식을 처리합니다. 도장을 쾅쾅쾅. 1층보다 쉬운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진지하게 서류 처리를 하고 있다 보면 이게 게임 속 세상인지 현실인지 약간 현타가 옵니다. 부서 사람들과 인사나 합니다. 존 스미스, 12층에서 일하는 사람답게 뇌가 살짝 마탱이가 같습니다. 그리고 글로리아 멜피에게 인사합니다. 그녀는 계속 아들 말콤을 얘기하며 자랑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헨크라이트에게 인사합니다. 그는 숙취에 시달리며 대화가 안 됩니다. 왜 술을 마시냐고 묻자 대답을 안 하고 평판을 써서 강제로 묻자 부서에서 같이 일하던 형제가 갑자기 사라져버리고 모든 곳을 둘러봤지만 없었다고 합니다. 유일하게 보지 못한 곳은 상사의 사무실. 상사의 사무실에 무언가가 있을 거라 생각한 에반은 행크를 도와주기로 합니다. 즉시 상사에게 고고고. 그는 1층 상사 퍼거슨과 달리 정중하게 에반에게 인사해줍니다. 하지만 알버트 드살보 또한 에반을 따까리 취급하며 열심히 잡일을 시킵니다. 동료들 서랍을 뒤져가며 알버트의 심부름을 합니다. 그러다 정보 시스템에서 존 스미스가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에 대해 추궁하자 존 스미스는 사실 안소니 솔레노이며 5년 전 마피아 단원으로 신문에 났던 유명 인사였습니다. 지금은 증인 보호 프로그램에 따라 부처에 와 있었는데 담당자는 답이 없고 가족의 생사 또한 모르는 상태라며 에반에게 도와달라고 합니다.
Ini fit nama tikil hoy. 일단은 어게이 하고 퇴근하는데 오늘 도둑질을 열심히 해서 보안 요원에게 적발됩니다. 광산에서 10년 노동하던지 벌금을 내라고 합니다. 지금은 돈이 없어 미래의 에반에게 미룹니다. 무려 벌금 1,500원. 오씨. 그래도 존을 돕기 위해 정보를 얻어 다음날 출근했습니다. 그의 담당자는 2년 전 죽었고 가족 또한 화재로 죽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부처에 있을 필요가 없는 존은 부처에서 도망치기로 합니다. 마지막으로 에반이 도와주기로 하고 존을 여장시키고 존은 유유히 부처를 걸어 나갑니다. 동료 한 명 제끼고 행크의 형제를 찾기 위해 알버트의 사무실을 뒤지다가 비밀 입구를 발견하고 아래로 내려갑니다. 그곳에는 행크의 형제가 묶여서 고문당하고 있었고 에반이 그를 풀어주자 알버트가 나타납니다. 그는 인간이 어느 정도 고통을 견딜 수 있는지 궁금하다며 사람들을 고문하고 있었습니다. 에반은 평판을 이용하여 이번 턴을 종료합니다. 행크 형제를 데리고 티티티티 다시는 알버트 앞에 나타나지 말라는 말을 무시하고 알버트 앞에 얼쩡거리면 보안 요원이 몽둥이 찜질을 하고 에반을 데려갑니다. A lot more police cars in Helmer than ambulances, so they arrived for Redgrave almost immediately. Out of respect for his father's achievements, they didn't beat Evan with their batons in public. 행크의 형제를 무사히 행크라이트에게 데려다주고 알버트의 비밀 고문실을 뒤지던 에반. 그곳에서 엄청난 피가 쏟아지고 그것은 아이들을 잔인하게 죽인 흔적이었습니다. 즉시 제임스에게 일러서 알버트를 끌고 갑니다. 재활용도 안 될 새끼. 그리고 승진을 위해 마지막으로 글로리아를 처리하기 위해 방법을 찾습니다. 글로리아 멜피의 정보를 캐다 보니 그의 아들이 죽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녀는 아들이 죽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계속해서 아들이 살아있다고 믿고 정신병원에서 치료도 받았지만 다시 상태가 악화되었습니다. 그녀의 담당 의사는 글로리아의 아들의 죽음을 받아들이기 위해 아들인 척하며 신뢰를 얻고 그녀를 망상 속에서 끌어내는 방법을 통해 글로리아가 아들의 사망을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아들 뒷조사를 마치고 글로리아에게 아들인 척하는 에반. 하지만 기억력 이슈로 외우지는 못하고 정보를 확인하며 아들인 척 해봅니다. 그리고 글로리아에게 진짜 아들이 죽었음을 설명하는 에반. 글로리아는 곧 사실을 받아들이더니 다시 입원 치료의 필요성을 느끼고 병원으로 입원하러 가기로 합니다. 12층에서는 평화적으로 경쟁자들을 제거하고 승진했습니다. 25층으로 바로 출근. 25층은 국제인간을 만드는 곳이었습니다.
동맥류 장애를 가지고 있는 스티븐 도킹, 외국어를 하는 마리아 퀴리, 성격은 개판이나 천재 호레이쇼 리포트, 그리고 이곳에도 상관인 이삭 와인버그가 있었습니다. 그는 아버지에 대해 잘 아는 듯한 모습이었고 이삭 또한 에반에게 심부름을 시킵니다. 이삭이 시킨 잡심부름들을 다하고 이삭에게 갑니다. 이삭은 인간의 실수가 반복되지 않도록 복제 인간으로 인간을 대처해야 한다는 헛소리를 하고 이삭의 부탁을 몇 개 더 들어주니 이제 신뢰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지 연구실로 데려갑니다. 연구실에는 칼이 복제 인간으로 있었고 칼의 말년에 복잡한 기억이 고장을 유발시켰고 에반에게 그것을 고치라고 합니다. 칼의 과거 조사를 하고 칼 제로를 작동시킵니다. 이곳에서의 칼은 이웃들을 경찰에 넘기고 딸은 병으로 죽고 아들은 광산에서 일하다 돌무더기에 깔려 죽었습니다. 그리고 칼의 부인 또한 죽었다는 것을 알게 되고 칼은 울부짖습니다. 이 모습을 본 이삭은 이제 제대로 고쳐졌다고 하고 에반에게 복제인간 경전을 줍니다. 책에는 모든 인간을 복제인간으로 만들어 본인이 신이 되고자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이걸로 이삭을 습삭할 생각을 하며 방에서 나와 일이나 하러 갑니다. 이곳에서는 필요한 직업에 따라 복제 인간들의 성격을 부여하여야 했고 여기가 제일 어려웠습니다. 승진할수록 업무가 더 어려워집니다. 그리고 집에 오자마자 제임스에게 일러서 이삭을 체포합니다. 아직 승진을 위해 동료들을 처리하지도 못했는데 상관 먼저 습삭해버렸습니다. 이제 내 서류 결제는 누가 해주나? 직장 동료의 고충도 알기 위해 마리아에게 갑니다. 밤마다 외국어를 공부해서 이제 마리아와의 대화가 가능했습니다. 마리아는 과학 컨퍼런스 참석 후 납치되어 부처로 왔으며 밤마다 보안 요원이 감시하고 그녀를 강간하고 말이 안 통해서 도망칠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녀를 돕기 위해 부서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부서 사람은 알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다음날 보안 요원이 이 사실을 알고 마리아에게 더 심한 짓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호레이쇼가 에반을 찾아옵니다. 호레이쇼라고 하지만 늙은 어느 남자였습니다. 그는 미래에서 왔으며 복제 인간들이 억제된 공격성을 표출하며 인간들을 죽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과거의 본인을 막아달라는 것이었습니다. 믿지 못하는 에반에게 호레이쇼는 성의를 보여줍니다. 이제 완전히 믿게 된 에반입니다. 일단 부처로 가서 시킨 일을 다 하자 잘했다며 돈을 주고 아는 척하지 말라며 에반을 떠납니다. 이게 끝? 다음날 호레이쇼에게 가도 밤낮 호레이쇼 상태였습니다. 스티븐을 위해 장애 증명서를 대신 발급해주고 스티븐 마을 사람들을 위해 해독제도 구해주지만 스티븐 또한 고맙다는 말만 남긴 채로 끝입니다. 역시 빠른 방법을 선택하기로 합니다. 자리마다 불법 물품을 넣고 부처에 신고합니다.
Una cigarra aqui, mano. 그런 보안 요원이 와서 끌고 갑니다. 손쉽게 승진. 드디어 37층 꼭대기층까지 진입하게 된 에반. 에반은 이 사실을 제임스에게 알리고 제임스는 다음날 함께 37층을 가기로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37층에 도착하게 되고 죽은 줄 알았던 햄리츠가 제임스를 총으로 쏴서 죽입니다. 띠용. 햄리츠에게 말을 걸며 정체를 묻자 이너서클이라는 이 국가를 실질적으로 다스리는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햄리츠는 일부러 상급 관리자로 내려간 것이며 공개 처형에 대해서는 보안 요원에게 뇌물을 주고 등반용 안전장치, 후크를 준비하여 보여주기식 쇼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묻자 본인의 라이벌이자 에반의 상사였던 퍼거슨, 드살보, 와인버그가 본인들끼리 경쟁하며 파멸하게 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위대한 지도자를 늙은 미치광이 취급하며 비웃고 헤임달은 사실 사람들을 조종하려고 2841개의 송출탑을 도시에 건설하고 사람들의 생각을 조종하려고 하는 계획이었습니다. 거기서 에반의 아버지는 햄리츠, 퍼거슨, 드살보, 와인버그와 함께 주요 멤버였습니다. 햄리츠의 말을 믿을 수 없었던 에반은 직접 확인해 보기로 합니다. 위대한 지도자는 수많은 생명 연장 장치로 억지로 살아가고 있는 몸이었습니다. 그리고 위대한 지도자는 진실을 말해주는데 혁명이 시작됐을 때 연극 배우였고 그날은 시체 역할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혁명주의자들이 배우들을 다 죽였고 죽은 척 연기하던 지도자는 두고 갑니다. 일주일 뒤 지도자를 본 사람들은 죽은 자가 돌아온 줄 알고 기적이라며 모셨고 그는 연기하던 기술을 이용하여 연설하고 사람들을 열광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위대한 지도자는 스스로 죽을 수도 살 수도 없는 본인에 대해 말하며 에반에게 본인을 죽여달라고 합니다. 고민하던 에반은 위대한 지도자가 계속 있음으로써 전체주의 국가와 억압된 시민들이 바뀌지 않을 것임을 생각하고 베개로 얼굴을 눌러줍니다. 그리고 CCTV를 확인하자 그날의 영상이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이너서클 멤버들과 있었고 헤임달 프로젝트 완성 전 헤임달이 악용될 것을 알아버린 아버지는 마음을 바꾸고 에반에게 손댈 것을 생각하여 로그인 절차를 바꿔 오직 본인과 본인의 아들 에반만이 접근할 수 있게 했습니다. 그리고 본인은 죽음을 선택합니다. A pessoa me falou. 모든 진실을 알게 된 에반에게 햄리츠는 오직 에반만이 헤임달을 조정할 수 있기에 살려둔 거라며 본인 말을 들으라고 총구를 들이댑니다. 하지만 우리 아버지는 이 상황을 예상이라도 했는지 헤임달을 작동하자 거대한 파워돔이 작동되고 이제 선택은 오로지 에반의 몫이었습니다. 그동안 아버지의 유산을 모은 것에 따라 프로토콜을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헤임달 프로젝트는 안 된다고 생각한 에반, 송전탑을 전부 폭발시켜버립니다. 변한 것은 없고 국민은 여전히 정치 게임의 희생양이자 부속품일 뿐입니다. 그리고 에반은 지배층에 의해 아버지가 죽은 그 창문에서 떨어져 죽게 됩니다. 다시 시간을 돌려 모두에게 행복을 주는 프로토콜을 선택하게 된다면 헤임달의 힘으로 모든 시민은 착하게 살게 됩니다.
하지만 wave of 선함의 기준은 unmotivated 모두 violence 달랐기에 swept through the city. 각자의 기준에 따라 People attacked 폭력을 one another at 행했습니다. random, sincerely 그리고 believing that they 머지않아 were doing it for 아무도 the 없게 common 됩니다. good. 이런 결말 Your 말고 son, Father, 역시 개인 isn't 숭배가 that the 최고야. greatness you dreamed of when you 사람들은 created? 모두 에반을 숭배하게 Evan 됩니다. Redgrave is a god 모든 now. 것의 정점, And what does it 그곳에는 matter 에반이 that the 있습니다. fate of all gods is loneliness? 하지만 에반은 그 모든 선택 말고 해야 할 선택을 알고 있습니다. 바로 국민들에게 자유의지를 찾아주는 것입니다. 옳은 선택을 했구나. 아들아, 내가 자랑스럽다. 그리고 널 아주 사랑한단다. 라는 문구가 뜨며 송출탑이 작동합니다. You can't force a person to be happy against their will. But what if you forcefully give them free will? What if you instill in them a single thought? From now on, you make your own decisions and take responsibility for your own actions. Could it bring about peace? The inhabitants of Helmer were the first to become truly independent. But they had their own choices, their own happiness, and their own mercy. The ministers, all of them were executed. Evan became a full-fledged member of the new society. When asked about what happened in the last days of the great state, he had no wish to recall his time spent in the ministry or the nightmares that he witnessed and took part in. Until the very end of his life, he tried to erase from his memory the faces of his superiors and colleagues, wishing fervently that he could stop hearing military marches in the distance. 안녕하세요, 티란용입니다. 오늘 해본 게임 웜 램프 게임즈에서 제작한 비올더2입니다. 어드벤처 전략 시뮬레이션 장르로서 어느 날 국가 주요 부처에서 일하던 아버지가 자살하고 아들이 아버지의 죽음과 해임달 프로젝트라는 미스터리를 해결하는 내용입니다. 전체주의 국가 분위기를 잘 살렸고 에반의 행동에 따라 여러 결과로 이어집니다. 비올더 1에서 만났던 여러 캐릭터들을 조연으로 만날 수 있어서 좋았고 1에 비하면 난이도도 많이 하향되고 시간적 압박도 없어서 편하게 스토리를 보며 게임을 즐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부처에서 일할 때는 진짜 빡세게 해야 돼서 공무원의 마음도 알 수 있었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